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요가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공기 도입이 지연이 되면서 조금은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 이제 공시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버스와 계약을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6월에 국제선 여객 실적을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6월에 국제선 여객의 실적이 어떤지,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 실적이 또 어땠을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차트를 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,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. 따라서 이 부분들에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, 어떤 부분들을 좀 지켜볼 수 있을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서 국내 항공사들이 여객기 도입을 일찌감치 신청을 했었죠. 주문을 했었는데 이 두 곳입니다. 에어버스가 있고 보잉이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제조사의 사정으로 좀 이런 항공기의 도입이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항공기의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이 충분한 수요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공시를 보시면 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. 이 앞서서 2008년 7월에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이 공시를 냈었습니다. 이렇게 7월에 내면서 이 신규 30대 도입을 이렇게 공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항공기 도입 기간 변경에 대한 공시가 나왔죠.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은 지금까지는 일단 총 30대 중에서 15대의 도입을 완료를 하였고 2031년 말까지 잔여 15대의 도입 완료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인 내용 좀 살펴보면 총 투자액은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제작사의 변경 계약 체결에 따라서 투자 종료 기간이 이 31년 말로 변경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좀 정리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항공기 인도가 지연이 계속되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이 기체 운영 계획을 좀 조정을 하고 에어버스랑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항공기의 제조사, 이 제조사의 좀 인도 시점이 늦어진 거는 이 코로나 이후죠. 이후에 이 무너진 공급망이 좀 연쇄 작용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또한 특히 이제 올해 1월에 보잉 사고 이후에 미국 당국이 이 생산량을 좀 제한을 하면서 인도 지연이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저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FSC가 있죠. 대형 항공사들. 이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LCC들보다 훨씬 상황이 나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현재 여객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하지만 여객 증가율 자체는 예전보다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도입 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.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증가가 되는 항공기 도입 지연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 지연이 좀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요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또 한 가지 좀 통계를 보여 설명을 드리면 이게 6월 여객 증감률입니다. 이 공항 여객 증감률인데 제가 한눈에 좀 본다고 하시더라도 이 여객 증감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세부적인 수치로 설명을 드리면 이 항공 수요가요 비수기인 2분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통상적으로 2분기는 좀 많이 비수기라고 불리기 때문에 여기 증가율이 좀 많이 감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도 저는 동기 대비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6월 국제선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29%나 증가를 했습니다. 또한 2분기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국제선 여객이 겨울 성수기와 2%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여기에 대한 증감률이 좀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항공기의 인도 지연만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.
이 운항 편당 여객수 역시 이 190명으로 이제 한 명으로 좀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성수기의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을 피해서 해외 여행 수요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좀 분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 계절성이 굉장히 심하죠.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좀 더 분산되면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 계절성에 따른 실적의 변동성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국제선 운임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좀 낮아진 유료 할증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비수기의 실적을 놓고 해외 여행의 수요가 꺾었다고 걱정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우려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적인 측면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나항공이 마이너스 0.3%입니다. 그리고 2019년 대비로 본다고 하시면 79%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 항공기의 인도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늘어나는 여객들을 좀 수용을 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아시아나항공한테 중요한 이제 6월 이 여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보잉 항공기 인도 그리고 에어버스 항공기 인도 지원에 대한 내용들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함께 보시면은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는 비단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사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2분기에 좀 실적 부진 우려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따라서 2분기에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준다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면들에서 좀 힘이 이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많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가 있습니다. 이 장기 이평선 파란 초록색 선인 121선이 있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라인대가 장기 이평선뿐만 아니라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던 라인대 이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만 최근에 좀 유가가 소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리스크적인 측면에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차트를 좀 소폭 크게 보겠습니다. 소폭 크게 봤을 때 앞서 좀 지지를 받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. 이 구간대에서 저희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좀 1차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에 부근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전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, 이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기 인도 지원에 따른 내용들, 그리고 저희가 이 국제선 여객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.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